정의가 뭔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도대체 왜 그 자체로 좋은 건지.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환원되지 않는 세 종류의 어떤 욕구, 동기, 원천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욕구에 그에 적절한 어떤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혼의 부분이 다 이렇게 좀 그 질서를 잡고 있는 게 이제 정의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부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틀린 욕구의 구조가 이렇게 막 뒤틀려 있으면 이제 불행하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인간은 세 종류의 환원되지 않는 어떤 욕구, 동기, 원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주머니를 세 개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머니라는 거는 욕구라는 게 뭐예요? 욕구가 충족되면 어떤 욕구든지 간에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배가 고파요. 뭐 먹었잖아요. 배고프면 괴로워요. 그렇죠? 먹었으면 좀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머니가 채워지면은 즐겁고 비어 있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 욕구 주머니가 세 개가 있으면 세 종류의 것들이 다 채워지면 내가 즐거운 거고 그 세 종류의 것들이 뭐 어느 하나라도 좀 비어져 있으면 내가 좀 괴롭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주머니가 한 종류가 아니라 종류가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의 채워지기에 적합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합한 것이 채워지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막 배가 고파요. 아, 배가 고픈데 공부 열심히 하세요. 책 읽는다고 해서 배고픔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배고픈 건 밥을 먹어야지 채워지고 즐거움을 얻는 거지. 배고픈데 배고파도 책이 양식이야. 그러니까 저 책을 읽으면 저 그 배고픔이 없어지고 즐거워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적합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세 가지 그 영혼의 부분들이라는 거는 다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적합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 기능에 맞는 것들이 채워질 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이 암과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성 부분,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은 진정한 알미 채워질 때 가장 즐거울 겁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부분은 진정한 명예가 채워질 때 즐거울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진정한 이익이 채워질 때,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밥 먹는 게 이득이에요. 그렇죠? 밥 안 먹으면 그건 뭐 이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이득이 채워질 때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적합한 것으로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 말이에요. 아까 책 읽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요.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진정한 삶은 거기 생기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면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짜로라도. 그러니까 좀 진짜 배기를 좀 닮은 것이라도 채워서 그 즐거움을 좀 이렇게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미 없으면 가짜 알무로라도 채우고 진짜 명예가 없으면 가짜 명예로라도 채우고 그렇죠? 진짜 이득이 없으면 가짜 이득, 가짜 이익이라도 그걸로 이제 채우려고 한다 말이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여기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에 들어가게 딱 맞는 게 있다면 딱 맞는 걸 넣을 때 가장 즐거울 겁니다. 그렇죠? 가짜를 넣으면 뭔가 좀 채워지긴 채워졌으니까 아주 괴롭지는 않지만 진짜 배기를 넣었을 때만큼 즐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채울 때는 비슷함의 정도가 자, 진정으로 명예 있는 게 뭐야? 좀 가짜 명예, 좀 더 가짜 명예,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얘가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진짜 명예는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명예로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수업 같은 거 할 때 그 영화 제목을 제가 찾지 못해서 이제 어떤 영화에 이제 서부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부극에 어떤 깽단 두목이 있었는데 얘가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꼬마애가 그 깽단 두목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영웅은 저 깽단 두목이야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와서 얘가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할 때 너 그렇게 저 나쁜 짓 하고 뭐 그랬는데 죽을 때 이 깽단 두목은 거침이 없어요.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죽을 때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막 그러고 죽어달라고 신부님이 부탁을 해요. 그 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깽단 두목이 사형당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살려주세요. 막 아주 진짜 비굴한 모습을 막 보이면서 죽어요. 사실은
두렵지 않아요. 그 애는. 그 깽단 두목은 두려운 척했어요. 왜? 애 때문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니까 명예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명예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진짜 명예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그 깽단 두목은 살아가면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죽은 거였어요. 그때 즐거웠을 겁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명예로서 채워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짜 명예 있을 수 있는데 가짜의 정도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채워도 즐거움의 정도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로 채우니까 즐거움의 정도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채웠을 때 좀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자꾸 더 집어넣으면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더 집어넣어요. 자꾸 더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머니가 팽창을 해요. 주머니가 늘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처음에 약간 가짜로 이제 주머니가 요만했어요. 가짜로 막 채웠어요. 근데 이게 좀 가짜로 채우니까 이게 좀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2%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막 쑤셔 넣었어요. 주머니가 커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채워지면 밥도 한번 먹고 나면 시간 지나면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웠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엔 주머니가 요만한 거 채웠는데 주머니가 이만해졌어요. 채우려면 더 많이 넣어야 되죠. 그렇죠? 더 많이 넣어야지 이전만큼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채워짐의 정도가. 그러니까 90% 차면 내가 90%만큼 즐거움을 얻는데 주머니가 이만해졌어요. 그럼 90% 양이 훨씬 커졌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넣어야지 즐거워진단 말이죠. 문제는 그 주머니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한 번 늘어나서 그거 빠지고 나면 다시 주머니가 딱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계속 더 채워야지 돼요.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진정 딱 맞는 거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딱 맞는 걸 넣어서 채우는 건데 원래 주머니가 요만할 때 딱 맞는 거였거든요. 주머니가 커지고 나면 딱 맞는 걸로는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적합한 것은 그거에 원래 딱 맞는 건데 주머니가 늘어나서 적합한 걸 넣어서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적합하지 않는 걸 넣었는데 적합하지 않는 거는 그거에 원래 딱 맞는 게 아니니까 금방 없어져 버려. 또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지니까 더 빨리 주머니를 채워야지 돼요. 주머니는 더 커졌어요. 더 커진 거고 더 빨리 채워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머니 채우기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내가 신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 말이에요. 한번 쾌락을 맛봤어요. 신체적인 쾌락. 내가 맛있는 거를 예전에는 한 1,000원짜리 과자 사주셔도 맛있게 먹었는데 한 5,000원짜리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는 예전에 1,000원짜리 먹었던 거를 오늘 5,000원짜리 먹고 나서 1,000원짜리 먹으면 예전 맛이 좀 아닌데 5,000원짜리 먹어야지 예전만큼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5,000원짜리 먹어도 예전만큼의 즐거움이 없어. 10,000원짜리 먹어야 돼. 점점 채우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채워야 되잖아요.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어요. 많은 걸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꾸 여러분의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등골이 휩니다. 여러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날이 갈수록 등골이 휘고 날이 갈수록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여러분이 훨씬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주위에 여러분 부모님은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었는데 스마트폰도 있고 뭐 하여간에 뭔가 주위에 많이 생겼어. 많이 생겼는데 내 삶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하기엔 예전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왜 더 즐겁지가 않지? 자꾸 날이 갈수록 자꾸 더 힘들어져 간단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정의로운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보다 729배나 더 즐거운 삶을 이 729라는 숫자가 나오면 계산법도 거기 나와요. 계산법이 사실은 좀 복잡해서 그 책을 읽고선 이런 계산법이 어떻게 해서 729가 나왔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논문 쓸 때 이거 정당화라 그러면 사실은 요대로 정당화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합도에 있어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적합한 것, 부적합한 것, 더 부적합한 것, 그거에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욕구 주머니가 자꾸 늘어났잖아요. 그게 한 3배 정도 이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영혼의 부분이 세 부분이 있잖아요. 세 부분 각각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정도가 3 곱하기 3 해서 채우는 데 드는 수고 3배, 그러니까 9배,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영혼이 3개 있으니까 그거에다 세제곱을 하면 그럼 72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셨죠? 부정의한 사람보다 정의로운 사람은 즐거움의 정도에 있어 729배나 더 즐거운 삶을 산답니다. 플라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즐거움의 척도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준이다라는 것은 아닌데 즐거움의 척도로 보더라도 정의는 그 자체로 선택할 만한 삶이야. 왜? 정의로운 삶이 바로 행복한 729배나 더 즐겁고 행복하고 뭐 그런 삶이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뭐 그럴듯한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문제. 자, 이제 저 정의로운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라는 얘기 막 들었어요. 자, 독서 100편 의전이라는 플라톤 막 읽었어요. 그래서 암기를 딱, 자, 729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숫자 막 이제 공식도 딱 외웠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야? 아, 주머니가 어떻게 되고 뭐 막 다 외웠어요. 자, 정작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문제가. 나는 저 전통사회적인 견해나 칸트적인 견해나 다 뭐였어요? 정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삶이 그 자체로 좀 고대드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 그러니까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막상 하려니까 좀 하기 싫고 좀 괴롭고 그렇단 말이죠, 도대체가. 어머니들이 애들 갓난아기들한테 저 음식, 야채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래요. 근데 애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요. 먹어서 내가 맛이 없는데 엄마가 뭘 한다고 나보고 이게 맛없는 거야. 내가 먹었는데 맛이 없는데 맛있는 걸 왜 엄마가 결정해? 내가 맛있는 걸.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 뭐예요?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는데 내가 괴로운데 플라톤이 너 사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 즐거운 거야. 내 즐거움인데요 도대체. 그렇죠?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영혼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동이 너한테 즐겁지가 않은 거야. 네가 만약에 정의로운 사람이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정의로운 행동이 즐거웠어. 네 욕구 주머니가 이미 이만큼 늘어났어요. 적합한 걸 넣어도 충족이 안 돼.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정의로운 행동은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야. 자,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영혼의 욕구의 그 구조가 제대로 질서 잡혀 있고 적합한 걸로 채우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들을 아주 즐겁게 할 만한 그런 행동, 그런 게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내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도 물론 그런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의로운 그런 옳은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즐겁게 거짓말을 안 해요. 아, 거짓말 안 하는 게 뭐 저 같은 사람은 영혼이 뒤틀려 있어서 거짓말을 안 해야지 되는 건 알겠는데 좀 거짓말 하고 싶어. 거짓말 하고 싶어도 그냥 거짓말 안 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조가 완전히 그 질서가 잡히지 않아도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왜?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냐?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기꺼이 할 만한 행동을 나는 좀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은 왜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요. 이미 약간 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얘기 뭐냐? 정의로운 행동을 뭐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정의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지 않고요. 정의로운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유지시켜주는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건강한 행동하고 딱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행동이란 건, 자, 건강한 행동 뭐예요? 조깅하고 뭐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이거 건강한 행동일 거예요. 그 행동은, 근데 운동 열심히 하면 뭐예요?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어가지고 제가 헬스클럽을 매달 끊고 있는데 저 뭐 학교에서 해주는 좀 싼데 그러니까 별로 안 비싸서 또 부담도 없어서 맨날 끊고 있는데 벌써 2년째 한 번도 안 갔어요. 저 돈만 내는 거죠. 제가 좀 건강하지 못한 인간이다 보니까 건강한 행동이 즐겁지가 않아요.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행동이 즐거울지 몰라도 정의롭지 않은 사람은 정의로운 행동이 즐겁지가 않아요. 자, 조깅 맨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조깅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좀 찌뿌둥한 것 같고, 이거 좀 바빠서 저 요번 주에 등산을 못했어.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저는 저 동료 사람들이 등산 가자 그러면 제발 좀 가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근데 이제 저한테 은사님이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만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꼭 등산을 가자고. 그래서 저는 억지로 끌려서 등산을 갑니다. 사실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건강한 행동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행동은 대개의 경우에 즐거움을 모든 경우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즐거움을 수반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건강한 행동은 대개의 경우엔 괴로워요. 등산하기도 싫어하고 저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왜 꼬박꼬박 그래도 헬스클럽을 끊고 오늘도 사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다시 그래 내일부터는 다시 저 헬스클럽 열심히 하고 또 등산도 좀 하고 뭐 이래야지 되겠다 마음을 먹거든요.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괴롭긴 하지만 그 행동을 하면 내 좀 건강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강해지면 건강은 그 자체로 좋은 거니까. 그렇죠?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체로 건강은 좋아요. 물론 건강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 저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명예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건강 자체로 얻는 어떤 즐거움이라기보다 건강의 결과 1등을 한 것으로 얻게 되는 어떤 명예로움의 어떤 즐거움이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빼더라도, 그렇죠? 내가 올림픽 안 나가더라도 건강은 그 자체로 좋아요. 그래서 건강이 그 자체로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건강한 행동이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좀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좀 건강한 행동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정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행동이 그 자체로 좀 괴롭고 좀 하기 싫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뭐가 되냐? 네 영혼이 정의로워져. 그러면 네 영혼이 정의로워지면 어떻게 되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 건강한 정도는 비교할 수도 없어. 건강하다라는 거 기껏해야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729배나 더 즐거운 삶, 그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도 정의로운 행동을 해라. 그러면 내 영혼이 좀 좋아 있게 된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네가 지금 부정의한 영혼이라고 해서 나는 부정의한 사람인데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이러면 아까 뭐예요? 주머니에다가 자꾸 억지로 막 채워 넣으면 주머니가 더 커진다 그랬죠.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내 지금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서, 눈앞의 즐거움만 생각해서, 눈앞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의한 행동을 하면 너는 네 영혼이 더 부정의하게 돼. 네가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된 행동을 하면 네 영혼이 최소한 더 부정하게 되지 않고 좀 그래도 좀 영혼이 좀 조화를 갖추게 돼. 그러다 보면 너는 네 영혼이 좀 더 정의로운 영혼이 되고 부정의한 행동하면 더 부정의한 영혼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거나 더 불행한 삶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도대체 왜 정의로운 행동을 하냐? 정의로운 행동이 그 자체로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막 해. 자, 여기 한 가지.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럼 정말 언제나 정의로운 행동은 즐겁기만 할까?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행동이 일반적으로 즐거운데 언제나 꼭 즐겁기만 할까? 안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건 왜 하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약간 좀 하기 싫을 때도 할 수 있어요.
정의로운 행동은 제가 그 자체로 즐겁다 그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요. 언제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국가에도 등장을 해요.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그게 꼭 즐겁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정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저는 영원히 그렇게 완벽한 그러니까 조화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긴 해도 여러분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지금 한 20년까지는 안 사셨을 테고 대부분 그렇죠. 한 17년, 18년 사셨을 텐데 이 부정의한 사회 속에서 부정의한 그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잘못된 교육이에요. 사회의 영향이 교육이니까 잘못된 교육의 영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 뒤틀어져 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의로운 행동이 그 자체로 즐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가끔 즐거운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즐겁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유비시키면 뭐냐면 자, 전통사회적인 견해는 뭐냐면 나중에 보상이 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도대체 왜 해야지 돼요? 야, 너 운동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애도 운동을 되게 싫어해요. 이게 이제 우리 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운동 끝나고 나면 뭐 하나 이렇게 줄게. 뭐 이러니까 운동해. 이게 말하자면 전통사회적인 견해예요. 칸트적인 견해, 도덕 교과서적인 견해는 뭐냐면 운동해야지 되는 게 의무야. 뭐 이런 게 말하자면 칸트적인 견해인 겁니다. 플라톤적인 견해, 이거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운동해라.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되는 이유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되는 이유하고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되는 이유는 뭐야? 정의로운 삶이 그 자체로 정말 너무나도 정말 729배나 즐겁고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되는 이유는, 특히나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되는 이유는 그거 조금 힘들어도, 그러니까 정의로운 행동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힘들고 고될 수 있다는 것을 플라톤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거 즐거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알아. 네가 부정한 인간인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너 이 행동하는 거 괴로울 거야. 그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하세요. 그거 하면 네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제가 왔어요. 탁월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탁월한 리더란 정의로운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물론 의무감으로라도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의무감으로라도 하기 싫어 안 해. 그러면 대개의 경우엔 감옥을 가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굉장히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라 감옥을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플라톤 소크라테스 따르면 729배나 괴로운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나와서 막 하이틀러 이 소리 막 듣고서 집에 올라와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잘 때는 왜 내 삶이 왜 이렇지? 뭐 그런, 그러니까 내 나름의 고통을 겪게 될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차라리 플라톤에 따르면 감옥에 있는 게 차라리 나요. 감옥에 있으면 더 이상 부정의한 행동 안 하고, 그래서 자꾸 이 잘못된 쳇바퀴로 굴러가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거든요. 내가 브레이크가 없어서 나도 내 삶을 막을 수가 없어. 누가 차라리 옆에서 좀 막아줬으면. 막아준 게 얘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그건 어쨌든 탁월한 리더하고 리더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탁월한 리더는 정의로운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탁월한 리더라는 것이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나오는 저 철학자, 통치자쯤 되면 삶 자체가 정말 기쁨에 가득한 삶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좀 없어요. 이미 이상국가의 철학자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태어나서부터 특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주위에 나쁜 영향 하나도 안 받고 딱 얘네들한테만 좋은 것만 쫙 주고. 근데 이미 우리 사회가 이상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플라톤은 이상국가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문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이미 사회가 부정의한 사회인데 어떻게 이상한 국가가 있을까?
더더군다나 그 철학자는 통치하기도 싫어해요. 나는 이데아,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통치는 좀 억지로 해야지 돼요. 사실 그 이상급과의 통치자는. 그러니까 부정의한 사회,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만,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만 따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가 좀 통치 좀 해주세요. 뭐 누가 그래요? 아, 내가 통치할 건데 뭐 이러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사실 거의 실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어떤 모델 같은 걸로 제시한 거고, 그러면 뭐예요? 이 현실 사회에서의 탁월한 리더는 모르긴 몰라도 플라톤전 이상 사회의 철학자 통치자일 가능성은 적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완벽한 영혼의 조화를 가지고 너무나도 즐거워 막 이러면서 정의로운 행동하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거의 그건 진짜 무슨 테레사 수녀나 무슨 뭐죠 우리가 정말 성인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사실은 저는 이제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테레사 수녀 막 그래도 테레사 수녀도 남들 안 볼 때 정말 그렇게 막 그럴까? 뭐 이런 약간 좀 의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저보다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되게 잘은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잘은 없고 탁월한 리더라는 건 현실 사회 속에 탁월한 리더여야지 될 거고, 그렇다면 아마도 완벽한 영혼의 조화는 안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해요. 왜? 건강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운동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운동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운동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데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는 정의로운 행동을, 그것이 단순히 의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이렇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보다 좀 조화를 갖추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롭다는 평판을 얻어서 생기는 나중에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의로운 행동이 그 자체로 나한테 좋은 일, 왜 좋은 일이에요?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혜를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득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채울 때는 진정으로 적합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을, 그러니까 그것이 제 기능에 맞고 자연에 맞는 일이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게 신의 뜻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됐다면 그것이 자연의 질서에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진화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을 때 그 나의 이런 존재라는 것에 맞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암, 진정한 명예, 진정한 이익으로 채우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실천이 되려면 뭐예요? 뭐가 진짜 진정한 삶이고 뭐가 진짜 진정한 명예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깽단 두목,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서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열차 이렇게 털고 열차 강도하고 뭐 이런 것이 진짜, 그리고서 사람들이 그 꼬마 같은 애들이나 깽단 부하 애들이 야, 저 두목이 너무 멋있어, 이런 게 진짜 명예가 아니라,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위해서 막 추태를 부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상황에서는 명예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런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명예가 뭐고 진정한 이익이 뭐고 진정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도 상황마다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상황마다 만약에 똑같다면 정의라는 것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상황도 물론 많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상황에 맞는 진정으로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리더라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그냥 1등하는 거 이게 좋은 거래더라 라고 해서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거나 서울대 가는 게 좋은 거래더라. 그래서 그냥 나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할래요. 뭐 이러는 것 말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각 상황에서 진짜 좋은 게 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암, 진정한 명예, 진정한 이득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상국가의 통치자, 그래서 이상국가의 통치자는 거의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이거 하는 게 맞아, 이거 하는 건 안 돼, 다 알 거예요. 하지만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면,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진정으로 좋은 것은 몇 가지 단순한 규칙으로 환원되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몇 가지 단순한 규칙,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의로운 게 뭐고 좋은 게 뭔지는 내가 대충 알고 있어요. 나도 교육 제대로 받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가 좋은지는 아는데 신이 아닌 이상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좋은 게, 그러니까 거짓말, 아까 울돌이처럼 거짓말 안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을돌이 예를 들었는데 을돌이 예는 사실은 어려운 예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갑돌이한테 저 진실대로 그냥 갑순이 저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알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내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들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기회들이, 그런 오케이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기회들마다 내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적절한 판단들이란 건 그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라면 이전에 그냥 단순한 규칙, 뭐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몇 가지 규칙들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소중해. 그러니까 임신 중절 같은 거,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고 해서 막 아이를 막 지우고 뭐 이런 거,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원하지 않은 임신 같은 게 만약에 어떤 성폭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아이를 갖게 됐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이제 거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탁월한 리더라는 것은 편한 상황만, 우리 삶이 물론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불행히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옳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분명해서 삶이 편해요. 하지만 그 답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자, 아까 그런 어떤 성폭력에 의해서 어떤 임신하게 된 경우에, 그리고 그 애가 여러분처럼 고등학생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야 돼요? 나면 그 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렇죠?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의 사정은 어떻고, 그러니까 주변 사정은 어떻고, 고려할 것들을 다 고려해야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도 모든 걸 다 고려해도 그 결정은 고통스럽고 그런 결정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탁월한 리더의 자격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분명치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선택에서 내가 겸손함과 신중함을 가져야지 돼요. 내가 분명히 내가 평생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희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의 평생의 이 가치에 비춰볼 때 저런 행위는 막 욕하고 막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가 승인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독재와 평생 싸우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내 동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독재자의 손을 잡아줘야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탁월한 리더는 내가 아무리 굳게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그 신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아까 지금 독재자와 손을 잡는 경우에 그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아니라면 그때는 안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 양쪽의 경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신중함에 신중함을 더해서 특히나 그 사안이 중요할 때 그런 판단을 내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컨닝하는 걸 봤어요. 시험 때. 당연히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얘한테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너무나 친한 친구고 걔가 컨닝했는데 말이죠. 어떤 쪽지를 만들어 갖고 들고 왔는데 그 쪽지 만든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야, 친구가. 근데 그리고 아무도 몰라. 그냥 내가 옆에 있다가 걔가 저 쪽지 한번 슬쩍 본 것만 봤어. 근데 그 쪽지에는 저 시험 문제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를 안 봤어. 그런 경우에 눈 감아주는 게 좋을까? 혼내서 얘를 퇴학시키는 게 좋을까? 그때 선생님들이 또 좀 말하자면 엄격하게, 굉장히 엄격해서 컨닝 무조건 퇴학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는 굉장히 뼈대만 얘기한 거니까 보다 더 많은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지 될 텐데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결정에 아픔이 있어야지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의로운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 언제나 즐겁기만 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선. 그런 것도 탁월한 리더는 알아야 됩니다. 무대뽀로 나가는 사람, 그거는 무비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련 상황, 사정 맥락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지만 그 상황에서 진정으로 좋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탁월한 리더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자, 뭐가 진정으로 좋은 건지에 대해서 막 모든 상황을 막 고려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아는 거로 끝나는 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없는 알미라는 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신은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알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안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네. 슬쩍 나쁜 짓을 해요. 그 사람은 나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안다고 열심히 떠들었을지는 몰라도 진짜는 모든 것을 아는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은 안다라고 떠들었을지 몰라도 그거는 단순히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고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는 건 언제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특히나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알은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다라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건데 왜 나쁜 걸 해요? 그게 진짜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내가 정말 굳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서 나도 내가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도 속일 수가 있어요.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이게 좋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의지가 좀 약해서 그냥 나쁜 걸 하네. 사실은 네가 너를 속인 거야. 사실은 너는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게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지금 그것을 좋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탐구에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윤회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윤회 같은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뭐 내가 이런 행동하면 다음 생에도 다른 삶을 산다. 다음 생애가 그게 진짜 나의 삶일까? 만약에 우리가 윤회를 했다면 내 전생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전생에 뭐 하셨나요? 몰라요. 그렇죠? 내 전생이 있다면 나는 전생에서 뭐 했는지 몰라요. 전생에 내가 뭐 했는지 모르고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지금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내 다음 생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생에 나는 나하고 사실 지금의 나를 기억도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윤회가 있든 없든지 간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삶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무제한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사실 너네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너 지금 한 100억 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100억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이 저 잠자면서 계속 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참 괴로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래?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한테 한 100원 좀 먼저 좀 줘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 내가 100원 가진 삶을 좀 살아보고 나서 그게 정말 좀 나쁜지 안 나쁜지 너 말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그렇게 좀 살아보자 일단.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좀 다시 살게. 문제는 다시 살 게가 없어요. 무제한적인 쾌락 추구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서 그게 정말로 진짜 사람들이 그거 대충 행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진짜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뭐 그거 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볼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소크라테스가 제안하는 삶이 있고 트라시마코스가 제안하는 삶이 있어요. 둘 다 지혜 용기는 있어야지 된다. 지혜 용기는 다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두 삶에서 다 그렇죠.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지혜 용기는 일단 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지혜 용기는 다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정의와 절제를 가질 거냐, 부정의와 무절제를 가질 거냐. 둘 다 그 삶들이 자기가 가장 즐거운 삶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수학 문제 푸는데 답이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답이 안 보여.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서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잠자면서도 한번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답을 딱 알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즐거울 겁니다. 근데 그 즐거움은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한 30분 고민을 하다가 학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 알았네. 이렇게 알 때의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 과장했어요. 누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요? 저 하루 이틀 30분? 한 5분쯤 생각해보다가 답이 안 보면 저 선생님 이거 뭔가요? 그럼 알려줘. 이제 알았네. 진짜 안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만약에 정말로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어려운 수학 문제 풀었을 때 즐거움을 아는 거, 요런 즐거움을 한 서너 번만 경험하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수학이 즐거운 과목이 됩니다. 그 즐거움을 몰라서 수학이 싫은 거예요.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안하는 삶은 지금 제가 수학 문제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진정한 암, 진정한 명예, 진정한 어떤 이득 같은 걸 알게 됐을 때 그 즐거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니네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게 즐겁다는 것조차도 몰라. 이 즐거움을 몰라서 수학은 괴롭기만 한 거고 즐겁다라는 걸 몰라.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100억 벌어본 사람의 즐거움은 월세 사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100억 벌어보지도 않아 놓고서 100억 살아봐야 별거 아닌데요 이러면 네가 100억 벌어봤나요? 벌어보지도 않고
100억 번 사람들은 100억 벌어도 별거 아닌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실은 또.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밌게도 요 즐거움은 안 풀어본 사람은 모르는데 요 즐거움은 100억 안 벌어본 사람도 알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을 하고 그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오늘 얘기에서는 별 상관없어요. 설사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얘기가 틀렸고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가 제안하는 삶의 즐거움을 소크라테스가 제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고 트라시마코스가 제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제안하는 삶의 즐거움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뭐냐면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둘 다 해본 다음에 어느 게 좋은지 내가 결정을 할 수 그렇게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내가 지금 이제 갈래길에 서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소크라테스적인 삶이 있고 여기는 트라시마코스적인 삶이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말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이만큼 갔으면 저쪽 끝에 오는, 그러니까 그 여정의 끝에 오면 이제 729배의 즐거운 삶이 있다는 게 소크라테스 얘기인데 이미 내가 여기 한 걸음 들어선 순간 내 욕구 주머니는 조금 변형이 됐어요. 저쪽으로 갔을 때의 즐거움, 완벽한 상태는 이미 글렀어요. 매 순간순간의 나의 선택은 왜 그러냐면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줘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게 바로 나예요. 내 욕구, 내 한쪽 이쪽 걸음을 디뎠으면 내 욕구 주머니가 그만큼 한 걸음만큼 많이는 아니에요. 한 걸음이니까 한 걸음만큼 변형이 되고 내가 이제 바로 한 걸음만큼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 다음의 선택은 한 걸음 이쪽 온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게 돼요. 물론 그때도 좀 더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이쪽으로 가요. 이제 더 이만큼 이쪽으로 간 사람으로서 선택을 해요. 이쪽으로 아까 한 걸음 때는 그래도 혹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저쪽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해요. 한 걸음 이쪽으로 갔다가 플라톤 책을 읽고 나서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뭐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쪽으로 두 걸음 세 걸음 가면 간 만큼 되돌아가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설사 나중에 되돌아가더라도 저쪽 끝에서 올 수 있는 그만큼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씩 적어져 버린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순간이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내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이 그냥 나는 절대 불변, 고정 불변의 나로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순간이 바로 나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그 선택을 통해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이란 무대에서 나만이 주인공이었죠.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러건 다 상관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다 상관없진 않아요. 물론 엑스트라도 있고 조연도 있죠. 내가 주연이지만 그렇죠. 내 친구들, 우리 부모님은 엑스트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엑스트라하고는 달라요. 하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나만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내 주위의 친구들이, 그렇죠? 내 주위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 가는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트라시마코스가 제안하는 삶과 소크라테스가 제안하는 삶,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어느 쪽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갈지. 이게 참 그래도 여러분은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한다 그럴 때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저 청중으로 오신 분들이 한 50대 분들이시면 얘기하면서 죄송해요. 이미 때가 늦어도 한참 늦었어. 저도 여러분보다 한 30살 더 먹어서 저도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저도 이미 잘못된 선택들,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지금 제가 플라톤 공부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 내 살면서 해왔던 선택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그러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욕구 주머니가 이만큼 커져서 줄어들질 않아. 여러분 그래도 10대 때 아직은 물론 여러분이 뭐 한두 살 때부터 뭐 했다면 조금 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0대면 아직 완전히 늦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의 삶 동안 계속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최소한 고민하고 내 트라시마코스가 제안하는 어떤 희망과 소크라테스가 제안하는 어떤 희망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나한테 더 그럴듯한 것일까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